사진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올라가는 사진은 군생활 하면서 맨몸 운동이 베이스가 되고 웨이트 트레이닝이 이제 보조 운동으로 할 때 거의 뭐 턱걸이, 외줄, 뭐 평행봉,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그리고 달리기. 사진이에요. 보면은 상체 쪽은 어느 정도 이제 좀 근질이나 큰 강도가 나오는데 하체 운동을 따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군생활 하면서. 왜냐면 행군을 또 많이 해야 되고 많이 뛰어야 되기 때문에 스쿼트라는 거를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군생활 하면서. 내가 뭐 따로 하지 않는 이상은 특전사 같은 경우는 행군도 많이 하고 달리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체 근육이 크면은 좋진 않죠. 지구력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육이 크면 또 빨리 지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체 근육은 많이 발달이 덜 돼 있어요. 근데 상체는 워낙 많이 하니까 많이 발달돼. 그렇게 해가지고 2016년도에 처음 대회 나갔던 제 스포츠 모델 사진이에요. 나바라는 대회. 전역하기 전에는 저도 이제 약물에 대한 많은 환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 이거 쓰면 무조건 로니컬면 되겠구나. 야, 너무 좋아지는 거 아니야? 엄청 커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처음 사용했을 때는 생각보다, 야, 이게 맞나 싶었어요. 뭔가 엄청 커지지도 않고,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마법과 같은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올라가는 게 피지크 종목 뛴 거. 군대를 전역하고 지식이 없잖아요. 스승도 없고 운동을 따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정말 간절함과 열정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지만은 또 늦게 시작했고 나이도 그래서 이런 간절함과 내가 열정을 가지고 제가 이제 빠르고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지도자를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근데 안 좋은 일을 당했죠. 네. 내 간절함과 열정이 그 사람에게는 그냥 돈벌이 수단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망감을 많이 안고 그때부터는 뭐든지 다 혼자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2016년 대회를 뛰고 나서 지금 사진이 2017년도 피지크 종목을 이제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할 때예요. 이때는 아무래도 운동도 좀 제대로 하면서 좀 더 이제 그 약물에 대한 지식이 좀 더 쌓이다 보니까 내 몸에 대한 이해도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16년도 때보다는 좀 더 나은 몸이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2017년도 피지크 사진이고요. 그 다음이 2017년도까지 피지크를 뛰다가 2018년도에 상반기 대회를 준비하다가 포기한 적이 한 번 있어요. 대회 신청까지 다 해놓고 4월달 대회였는데 한 4개의 단체 대회를 신청했어요. 한 100만원 정도 참가비만.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계획했던 그런 대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친구가 그냥 준비하자 해서 그래 하고 준비한 건데 제 인생 첫 번째로 포기를 했었어요. 이 멘탈이 안 잡히더라고. 몸은 다 빼가는데 멘탈이 안 잡혔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포기라는 걸 하고 지금 사진이 2018년도 이게 11월 달 대회였어요. K 클래식이라는 그 해 마지막 대회였어요. 내가 이번 년도 상반기를 포기했는데 이러한 포기하는 감정과 느낌을 가지고 올해를 보내버리면은 다음 해에는 대회를 못 뛸 것 같았어요. 뛸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그냥 오케이 한번 뛰자. 뭐 운이 좋든 나쁘든 한번 뛰어보자 해가지고 진짜 이악 물고 다이어트를 좀 빡세게 해서 나갔어요. 한 8주 다이어트 했나? 그렇게 이제 좋은 상황은 아니죠. 이때 이제 피지컬을 뛰고 처음으로 클래식 피지컬이라는 종목을 뛰었어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하체 발달이 많이 덜 됐었어요. 왜냐면 하체 운동을 뭐 31살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했으니까 뭐 분비도라든지 뭐 근질, 강도 다 부족했어요. 상체 운동을 좀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나왔는데 하체는 많이 부족했죠. 이렇게 피지컬을 뛰면서 이제 클래식 피지컬이라는 종목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2018년도에. 그리고 다음 사진이 2019년도 피지컬 뛸 때 모습. 이때 이제 올해 이제 피지컬 마지막으로 뛰고 이 다음 해부터는 보디빌딩을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졌던 해예요. 그리고 이 해에 있던 지금 없어진 대회죠. 피트니스 스타. 그 대회에 클래식 바디빌딩이랑 바디빌딩, 클래식 피지컬 다 나갔었어요. 이제 처음으로 이제 뛰기 시작했죠. 바디빌딩을. 그 사진들이에요. 피지컬에서 바디빌딩을 뛰기 시작하면서부터 약물 용량도 올라갔어요. 뭐 한 주당 250 쓰던 거를 주당 500, 주당 750 이렇게 올라갔어요. 저는 그렇게 준비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커졌고요. 근데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 해 있던 탱크 콥스라는 대회 클래식 피지컬. 이때부터 이제 피지컬 이제 그만하고 클래식 피지컬 바디빌딩을 뛰기로 마음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해 바로 차이나 아마추어 올림피아 뛰었을 때 사진이에요. 이때 제가 클래스 B였는데 클래스 B가 174에서 178이었을 거예요. 평균 키다 보니까 이때 한 체급에 60명이 나왔어요. 이때 이제 철저하게 병풍을 썼어요. 처음으로 좀 많은 생각이 오갔던 대회였어요. 진짜 이 대회를 계기로 제가 좀 동기부여가 더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병풍을 쓰다 보니까 진짜 더 이 연구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해 나바 유니버스라는 대회를 한국에서 2019년도에 했었는데 그때 이제 바디빌딩 나갔을 때 모습이에요. 몸이 이제 점점 이제 커지면서 변하는 모습을 보이죠. 근데 아직까지도 하체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2020년도 요때 이제 피트니스 스타 지금 없어진 대회 바디빌딩 뛰었을 때 사진이에요. 19년도와 20년, 21년 요 사이에 식단도 4끼에서 6끼로 늘리면서 좀 뭔가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 같아요. 보디빌딩을 하면은 사람마다 이렇게 내가 급격하게 변화가 오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 시기를 잘 캐치해가지고 그 시기에 내가 진짜 올릴 수 있는 만큼의 최대치를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야지 많은 근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때 시합 체중이 98kg였어요. 2020년도. 그리고 21년도 대회는 벌크라는 기간을 가지면서 쉬고 이게 2022년 4월 나바 보디빌딩 우승했을 때 사진이에요. 이때 시합 체중이 98, 99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20년도와 체중은 비슷하지만은 근 강도라든지 다이어트 상태가 전반적으로 더 좋았던 해였어요. 저는 제가 바디빌딩 시작하면서 보디빌딩이라는 종목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은 운동도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지. 그런 운동 구력이라고 하죠. 경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나보다 10년, 20년 먼저 시작한 사람들을 쫓아가기에는 그 시간이 부족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냥 진짜 그런 시간을 잡기 위해서 내 시간을 더 많이 할애했던 것 같아요. 결국 나보다 앞서 있는 사람의 시간을 잡기 위한 방법은 딱 하나예요. 시간은 시간으로 잡아야 돼요. 다른 걸로 못 잡아요. 그리고 바디빌딩은 이렇게 시간이 쌓이면서 몸이 점점 더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023년도 여기 이제 디렉스 챔피언십, 이때 시합 체중이 101kg였어요. 바디빌딩 하면서 한번 근육량이 확 오르는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1년에 1, 2kg 올리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1년에 1, 2kg가 오를 수도 있고 오르지 않을 수도 있고, 진짜 매년 좀 근육량을 올리는 데 포커스를 맞췄는데 그게 약간 되게 쉽지 않았던 그런 시기예요. 그리고 이 사진은 PCA 이제 슈퍼 시리즈 같은 날에 있었던 대회예요. 이때 이제 5호 대회였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올해 이제 9월 달에 있었던 2023년도 9월 나바 GP 때 모습.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내가 보디빌딩을 하면서 오픈이라는 목표와 꿈이 있는데, 이 GP 때 모습이 가장 좀 뭔가 오픈스러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당연히 컨디셔닝은 좀 떨어졌을지라도 뭐 근육 이런 세퍼레이션, 볼륨감, 각 근육군들의 이제 분리도, 그리고 밀고 나오는 것들, 그리고 일정 수준의 컨디셔닝을 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 대회예요. 펌핑할 때도 느낌도 좋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뭐 군생활, 그리고 처음 이제 바디빌딩 이런 약물을 사용하고 난 이후에 이제 몸에 대한 변전사를 보여드렸는데, 처음 약물 시작했을 때는 진짜 서두 말씀드렸듯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로니 콜먼 될 줄 알았어요, 진짜. 근데 그렇진 않았어요. 그 외적인 부작용들이 더 많이 일어났어요. 왜냐면 알고 있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러한 부작용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신경도 많이 썼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저도 이제 약물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은 다 큰 성인이라면은 본인 선택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면 되는 거거든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일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약물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데 쓰지 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올림피아가 목표고 최대 꿈이지만은 사람마다 가치관은 다 다른 거거든요. 저한테는 올림피아가 최대 목표이자 꿈이고, 올림피아를 나갈 생각이 있으면 약물을 써라 라는 말들이 많지만은,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대회를 하나 그냥 뛰는 것조차가 내 인생 최대의 큰 목표이자 꿈일 수도 있어요. 그런 이제 삶에 대한 가치관은 모두 다른 거기 때문에 제가 뭐 누군가에게 쓰지 말라고 할 자격은 없는 것 같아요. 성인이라면은 뭐 내가 쓰기로 했어. 그럼 그에 대한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성인이 아닌 사람들은 절대 하면 안 되겠죠. 그 성인인데 분별력 없이 사용하면 안 되고요. 뭔가 그냥 허황된 꿈만 가지고 사용하면 안 되고요. 확실한 내 주관과 내 신념과 목표와 꿈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고민과 생각을 통해서 몇 개월을 생각하고 고민해도 난 써야겠다 싶으면은 이제 본인 선택인 거죠.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다 큰 성인이라면 뭐 내가 책임지면 되는 거니까.